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아침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항상 영광으로 생각하고 매일매일 저는 이렇게 출근하듯이 영상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고 요즘 출석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꼭 출석하십시오. 출석 댓글 대환영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서로 소통하고 채널을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하나의 식구, 천만 식구야, 천만 식구. 천만 명이 모일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너무 큰 욕심인가?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라는 게 혼자 사기 힘들어요. 개미 혼자 사기는 진짜 힘듭니다. 장기 투자. 쉽게 생각하겠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해보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 여러분들과 같이 가야 돼. 항상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정규 졸업해야지, 정규 졸업. 2030년 12월 31일 졸업식이잖아요. 그 전에 조기 졸업하면 대환영입니다. 저는 항상 요즘에 친구에 대한 이야기, 친구.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합니다. 친구.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겠죠. 친구 100명, 100명 있다 그러는데, 진짜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3명 이내면은, 진정한 친구 3명 이내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는 자, 사랑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친구가 있더라고. 가는 곳곳마다 친구가 있어. 그리고 이 선을 가지고 가는 자도 가는 곳곳마다 외롭지가 않습니다. 외롭지가 않아. 이 정의를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는 자가 있어요. 함께 하는 자가 꼭 있더라니까. 보니까 정의 아주 중요합니다. 전 정의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 또 진리를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듣는 사람이 있더라. 이 자비를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 진실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있고요. 사랑을 가지고 가는 자는 성실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믿음이 있다. 사랑과 성실함. 그리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즐거움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곳곳마다 화목이 있다. 그 거짓 속임을 가지고 가는 자, 거짓 속임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불신이 있어, 불신. 그리고 게으름하고 태만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가 있고, 사리사욕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원망과 불평이 있고요.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불화가 있다. 거의 명언이네요, 명언.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을 가지고 가자. 사랑을 가지고 가면은 가는 곳마다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외롭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은 친구가 있잖아. 천혜장. 얼마나 좋아. 여러분의 친구, 천혜장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같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 천혜장과 함께하는 찐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한번 같이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떠들어 볼까요? 최근에 보니까 이 빅테크들이 이제 대규모 감원을 잇따라 단행합니다. 많이 자르는가 봐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인재를 뽑는데 유리한 상황이 좀 조성됐다고 해요.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연구소가 이제 급여의 제한 조건부 주식을 지급하는 대신에 현금 보상을 하고 있다. 현금 보상을 하고 있고 인위적인 감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7일에 보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차로 한 25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그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연구소에서 만난 그 노원일 연구소장, 이 연구소장은 그 실리콘밸리 고용 칼바람을 묻는 그 취재진들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 그 마운틴뷰에 위치한 그 SRA는 차세대 통신하고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헬스 등 그 삼성의 미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현금 보상을 하고 있다. 인위적인 감원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사람들 많이 뽑는가 봐요. 그 SRA는 그 DX 부분에 그 디바이스 부분의 선행 연구개발 조직인 것 같아요. 해외 14개국에서 글로벌 R&D 센터를 운영 중인데 지난 2014년에 미국 내 연구소를 삼성 리서치 산하의 SRA로 개편을 했어요. 약 650명 정도가 근무하는 이곳에서 차세대 통신과 뭐 AI는 물론이고 뭐 로봇, 디지털 헬스, 멀티미디어, 뭐 카메라,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09년에 5G의 그 초고주파 통신 기술을 최초로 제안한 데 이어서 21년에는 6G 그 대역의 원거리 무선 통신 시연에 성공을 했어요. 또 어퍼 미드밴드라고 하네요. 어퍼 미드밴드의 그 10에서 15GHz 그 6G 무선 통신 기술 연구 등 차세대 통신 연구를 현재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빅테크 감원으로 숨통이 튀긴 했는데 핵심 인재 쟁탈전은 여전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노부 사장이 삼성은 선행 연구는 물론이고 상품화 개발까지 이어져서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상 강점이 있다고 해요. 보수가 가장 높진 않지만은 그 소비자 접점에 있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이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이 강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삼성의 그 스마트 TV 서비스 전략도 엿볼 수 있는데 현재 보니까 김상윤이죠.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북미 서비스 그 담당 부사장 같아요. 지난해 미국에서 TV 생방송을 보는 시간이 OTT 시청 시간보다 줄었다. 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요. 이는 곧 생태계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래서 삼성의 핵심 서비스 전략으로 삼성의 TV 플러스하고 삼성 게이밍 허브 아트 스토어를 꼽았는데 이 삼성 TV 플러스는 현재 24개국 4억 6,500만 대 이상의 삼성전자 TV야 그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 중이에요. 그 삼성 게이밍 허브는 TV에서 별도의 콘솔이 없어 그 스트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삼성 아트 스토어는 연평균 가입자가 한 150% 정도 이제 현재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로 한 10분 정도 이동을 하니까 고층 빌딩이 드문 그 실리콘밸리 10층 건물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미주 총괄 건물이라고 하네요. 이 건물은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그 3단 적중 구조를 형상화해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을 담당하는 이곳인데 한 1200명의 그 글로벌 인재들이 그 메모리하고 시스템, LSI, 파운드리 그 R&D부터 영업, 마케팅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내부 공간은 임직원의 창의적인 업무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뭐 개방형 공간에 커다란 유리 통창을 통해서 어디서든 풍부한 자연광을 즐길 수 있다고 하죠. 그 세 계층마다 야외 정원을 마련했고요. 한 계층을 헬스 시설로 이용하는 등 임직원한테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기업에서 DSA로 합류한 하여튼 커뮤니케이션 그룹장이 있는데 그 미국 내에서 삼성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채용 면접에서 한 지원자가 왜 삼성전자에 지원했느냐 이렇게 뭐 물어보니까 삼성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을 했대요. 브랜딩 가치가 올라간 점도 있지만은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리더십으로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삼성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훌륭한 인재들 삼성전자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애플이 이제 차기 아이폰하고 애플워치 부품망 그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공급 비중이 높은 그 LG 이노텍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차기 아이폰의 그 이 카툭티를 최소화하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예정인데 올해도 낙관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 애플이 차기 아이폰에서 중국 BOE하고 LG 디스플레이 비중을 확대하고 애플워치는 자체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업계에서도 그 LG 이노텍은 중국의 그 정저 폭스콘 공장의 그 봉쇄로 인해서 아이폰 14 생산 차질,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과 연말 대규모 일회성 비용 등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4, 4분기 실적이 당초 추정치를 하회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4,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1,841억 원으로 전망이 되는 것 같은데, 당초 추정치 4,426원을 하회한다고 분석을 했고, 업계에서도 올해 1, 4분기까지는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아이폰 14 판매가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LG 이노텍의 주력 사업인 그 광학솔루션, 여기에 이제 고정비 부담은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다만 그 폴디드 줌이죠. 폴디드 줌 모듈로 LG 이노텍의 그 올해 전체적인 전망은 좀 밝을 거라고 합니다. 그 폴디드 줌은 그 프리즘으로 빛을 꺾어가지고 이제 이미지 센서에 전달하는 카메라 모듈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후면에 그 카툭티, 카메라가 툭 튀어오는 걸 말하죠. 카툭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출시될 아이폰 15, 15 시리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 애플 카메라 모듈 시장의 그 적수인 일본의 그 샤프죠. 샤프의 기술력은 LG 이노텍에 비해서 뒤처진다는 평가가 있네요. 또 중국의 오필름은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 혐의로 지난 2020년 말부터 애플 공급망에서 배제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LG 이노텍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어요. LG 이노텍은 좀 호전해. 근데 대만의 그 꿔밍치 애널리스트가 그래요.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5 시리즈의 그 좋은 다결정 실리콘 그 방막 트랜지스터의 그 방식에 유기 발광 다이오드의 그 물량 70%를 중국의 그 BOE가 공급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따라서 이 부분에서 80%가 넘는 공급을 책임졌던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 점유율이 이제 급감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가 봅니다. 이 아이폰 15 시리즈의 그 하위 라인업인데 일반형과 그 플러스 모델, 이거는 LTPS로 상위 라인업의 그 프로하고 프로맥스는 좋은 다결정 산화물 방식의 있고 OLED를 적용을 해요. 이 때문에 아이폰 15 시리즈하고 OLED 패널 공급을 두고 지난해부터 경쟁이 아주 치열해. 그래서 시장조사 업체 DSCC에 따르니까 아이폰 15 시리즈의 그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 점유율이 전작 대비 한 16%포인트 증가해서 28%로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BOE 또한 한 6%에서 한 18%로 한 3배 늘어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애플이 차세대 그 애플워치에 자체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한 외신은 이날 내부 소식통을 이용해서 애플이 24년 애플워치에 자체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합니다. 그래서 해당 외신은 애플의 자체 개발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등 모바일 기기까지 이제 확장될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어요. 최근에 그 애플이 아웃소싱하는 부품을 자체 제작 부품으로 교체해가지고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에 대해서 더 많은 통제권을 좀 행사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삼성의 디스플레이에도 어느 정도 좀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치열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중국 애들하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주 한바탕 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봅시다. 기업의 그 M&A 명가로 성장한 사모펀드 운용사죠. 뭐 스크레이가 아니고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의 진대재 회장, 이분이 또 사모펀드 운용사란가? 하여튼 진 회장이 통화 긴축에 따른 고금리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발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M&A가 급증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이 성장률 하락 등 경기 침체가 기업 구조 조정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난해 1조 원 넘는 신규 펀드 그 결성에 성공을 했어요. 올해는 조 단위 대형 딜에도 한번 나서보겠다. 투자 의욕을 불태우네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와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진 회장은 최근에 삼성의 그 감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1등 전략을 추구하는 삼성이 감산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진 회장은 스카이레이크가 투자한 그 야놀자가 내년까지 나스닥 상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두산에서 인수한 그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증설 등을 완료해서 기업 가치를 높인 후에 매각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그가 제2의 반도체로 성장 중인 전기차
그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리튬, 구리 등 원재료 확보를 위한 자원 외교에 적극 나서줄 것도 주문해요. 일단 그 진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인터뷰에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와 4, 5년 전에는 대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M&A가 많았다. 그래서 올해는 긴축에 따른 유동성 축소로 하반기부터 중견기업의 경영권 거래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 그러면서도 고금리하고 고물가의 환율도 높은 그 쓰리고 시대죠. 쓰리고 시대를 맞아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모두 긴축에 나서서 기업들의 투자 확대는 쉽지 않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 사모펀드의 그 기업 인수 등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분석을 해요. 진 회장은 이미 매물은 쏟아지고 있고 다만 매도 측이 아직 가격 등 눈높이를 낮추지 않아서 거래 성사는 잘 안 되는데 하반기에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좀 활발해질 것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고 스카이레이크 하여튼 이 회사는 재밌는 회사네. 지난해 1조 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뭐 CBO 블라인드 펀드를 결성했고 올해 또 추가 자금 유치에도 나서 가지고 펀딩이 어려워진 사모펀드 업계에서 자금력 우위에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그 진 회장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데 뭐냐, 야놀자? 야놀자 이게 뭐야 이거?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일종의 뭐 숙박 어플 같은데요. 숙박, 뭐 모텔, 호텔 숙박 어플 같은데 내년까지 상장에 성공하면서 엄청난 투자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가 봐요. 일단 나스닥에 딱 상장을 하면은 나름대로 뭐 좋은 일이 생기겠죠. 하여튼 상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그 어닝 쇼크 수준의 그 실적화가 일어났지만은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감산 가능성은 낮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가 반도체는 공급이 5% 많으면 가격이 한 20에서 30% 떨어지고 5% 줄면은 20에서 30% 오른다면서 이 반도체는 경제가 활성화되면 잘 팔리게 되기 때문에 1등의 파워를 지닌 삼성은 감산하지 않을 배짱이 있다. 뭐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또한 삼성의 1등 전략이라고 진 회장은 말하는데 그가 이제 삼성의 이익이 줄어들 정도면 다른 기업은 적자인데 삼성은 가격을 내려서 경쟁자를 밀어내면서 호경기를 대비해가지고 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세계 1등이 된 비결이기도 하죠. 그가 이제 최근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그 공정 중에 후공정에 투자할 것을 역설해요. 이 후공정이란 주로 패키징하고 테스팅을 말하는데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은 주로 전공정에 해당하는 그 팹립스나 그 파운드리를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죠. 진 회장은 그 팹립스 시장은 값싼 부품을 그 밀고 들어오는 중국이 있고요. 파운드리는 고객사인 그 퀄컴이나 엔비디아를 경쟁자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탄탄한 조직 문화가 역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등의 그 M&A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을 하죠. 그 진 회장은 그 삼성전자처럼 잘 짜인 조직과 그렇지 않은 해외 기업은 문화 차이가 커가지고 삼성이 해외 기업 인수를 통해서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진대재 이 회장이 그 삼성의 그 반도체 씬에서 빼놓을 수 없다고 하죠. 진 회장은 1977년 뭐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네요.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당시 정부가 처음 도입한 국비 유학생이 선발돼가지고 미국 유학기를 갔고 1983년 실리콘밸리의 그 명문 스탠퍼드대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받기도 전에 카이스트는 그에게 교수 임용장을 보냈는데 진 회장은 현재 좀 더 남아서 현장 경험과 기술을 쌓기로 했습니다. 그는 IBM에 입사해가지고 좀 더 배운 뒤 귀국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돌아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모아둔 돈으로 국비 유학 비용을 모두 갚고 이제 IBM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탠퍼드에서 공부하고 앤디 그로버와 같은 인물들을 만나면서 반도체의 미래를 확신하게 됐다고 하네요. 고국에 돌아가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은 미국에서 실질적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로브는 그 인텔을 창업하지도 않았어도 1987년부터 98년까지 CEO를 지내면서 인텔을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진 회장은 IBM에서 한 2년간 연구원으로 이제 재직한 후에 삼성에 이제 스카우트되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좀 더 머물면서
그 3회가 디램 개발을 이끌어요. 1983년 도쿄 선언으로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밝힌 고 이병철 그 삼성그룹 창업주가 진 회장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의 나이 35살에 곧장 임원을 달아준 데 대한 보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 회장은 약속대로 이제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1989년 16메가 디램 개발부터 한 2, 3년에 한 번씩 세계 최초 디램 신제품을 출시 양산해가지고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신화를 작성하고 99년에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올랐습니다. 일단 CEO로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올렸죠. 하여튼 그를 주목한 또 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네요. 보니까 진 회장은 2003년 2월 27일에 그 청와대에서 온 전화를 어제 일처럼 기억한다고 합니다. 뭐 일면식도 없던 노 대통령이 오전 11시쯤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장님이 적임자다. 하니 맡아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는가 봐요. 당시는 국무위원에 대한 그 인사청문제도가 없어서 진 회장은 전화를 받고 당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장 받고 5시에 취임식을 했는데 뭐 같은 날 삼성전자에 사표를 내야 할 만큼 속전속결로 장관 임명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지네요. 그는 갑자기 그 내린 결단의 대가로 삼성전자에 받기로 한 스톡옵션 7만 주를 포기했다고 하네요. 7만 주면 얼마야 도대체? 지금이면은. 하여튼 삼성전자가 2018년 주식을 50대 1로 불안한 것을 고려하면 현 시가로 2천억에 2천억. 2천억. 와, 2천억을 포기하고 장관으로 간 거야. 하여튼 진 회장에게 돌아보면 아쉽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스톡옵션이 내 소유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더 벌면 되지 하는 자신감도 있었고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정도 보상은 받았다고 그는 담담히 말을 하네요. 진 회장은 인터뷰 마지막에 청년 세대를 위한 교육 계획을 강조했는데 그가 제한 시간에 선다형 문제를 풀어서 대학과 인생을 결정하는 한국의 교육 방식은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현실에서 마주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토론식 학습법이나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삼성전자 M&A 좀 뭔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는 안 할 것 같다. 과연 감사를 할지 안 할지 다들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해피해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